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2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이제 1%대 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 전에 좀 이제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돌리는 게 뭔가 포인트를 잡고 상승을 시킨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무난하게 상승을 했고, 어디 한쪽 섹터가 탁 집어가지고 여기 정말 크게 뭔가 호재가 있었나? 이슈가 있었나? 그런 상승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폭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인 반등 느낌이고, 미국은 일단 120선 주변은 좀 봐야겠죠. 얘네가 워낙 강했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 주변에서 지지 좀 깔끔하게 돌려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수였으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높이기는 하거든요. 엄청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켜줄 수도 있지 않나? 실적이라던가 뭔가 이슈를 좀 엮으면서, 혹은 하반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연준이 이제 개별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어필을 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후보인 해리스한테 좀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래서 요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똑같습니다. 아직 반대 매매가 좀 세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과매도 RSI로 봤을 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살짝 발 담근 그 정도인데, 이게 사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막 10%도 아직 안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좀 살얼음판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얘가 뒤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좀 안정이 되려면은 요런 앞에 지지 구간이 있었던 곳에 올라타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좀 불안 요소, 투심이 아직 회복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투심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선 일단은 좀 버티기는 하는데, 삼전이랑 하이닉스 얘네는 그래도 일단 좀 많이 밀리기는 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요런 앞에 구간 들어와서 일단은 120선 걸치면서 한번 좀 버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삼전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요거랑 좀 주가가 연동이 되는 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일정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이번 주들은 일정 큼직한 건 없고, 이전이랑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실적 발표, 그리고 Q10 미정산 관계부처에서 이제 TF 관련해가지고 관계부처 TF 2차 회의 오전 11시, 그 다음에 산일전기라는 변압기 관련주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최근에 움직임이 꽤 괜찮았죠. 현대일렉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좀 내리꽂기는 했는데, 변압기 섹터 자체가 그냥 무너질까라는 생각은 좀 계속 들기는 해요. 조금은 더 힘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8월 1일 목요일 미국, 중국산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정이고, 애플, 아마존 실적 8월 21일 엔비디아, 요번 주에 조금 더 볼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메인으로 갖다 볼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텅텅 비어 있고,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일단 요번 주도 이렇게 좀 이어질지, 여기다가 이제 대왕고래 하나 정도 좀 얹으면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그래서 일단 트럼프 관련,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 Q10 관련주들, 이쪽에는 이슈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젤렌스키랑 이전에 통화, 대통령 되면 전쟁을 좀 끝내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우크라이나 외무에서도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원하고 준비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 젤렌스키 정권과도 협상 가능성 열려 있다. 러시아는 근데 계속 예전부터 액션은 똑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말 끼고서 좀 나온 내용 중에 내용들이 좀 많은데, 트럼프가 일단 비트코인 컨퍼런스 좀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정말 엄청 좋다 막 이런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갖다 이제 전략유처럼 비축하겠다. 자신이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축시키겠다.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거고,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해리스, 이제 반대편 진영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업계에 통해 가지고 좀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 뉴스도 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비트 시세가 일단 한번 좀 튀었다가 그대로 좀 다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9,400만 원대까지. 그래도 뭐 9,700인가? 그쯤까지 갔었죠. 7, 800. 그 정도까지 좀 갔었는데, 일단은 대선 시즌까지는 그 미국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둘 다 이제 비트코인 그 표심을 위해서 좀 뭔가 긍정적인 액션이라던가 언급이 중간중간 한 번씩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던 컨퍼런스인 것 같고, EU 우크라이나 방어 재건에 약 2.2조 원 지원, 그리고 이 지원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11월까지 평화 달성 행동 계획 마련, 이제 휴전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제안, 요거는 이제 좀 재건주한테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읽었을 때는 사실 이전이랑 같아요. 이게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진짜로 뭔가 좀 휴전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그리고 실제로 뒤에 좀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하면은 무기 지원이 끊긴다거나. 근데 아직까지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뉴스들 제목을 봤을 때는 이제 재건주한테 엄청 임팩트 있고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내세우는 포인트 중에 안 맞는 부분이 딱 그거죠. 우크라이나 자신들이 이제 점령한 영토 러시아로 귀속 인정해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뺏은 땅 돌려줘라. 그래야 이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뭐 타협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결국 우크라이나 이 뺏긴 땅 러시아 쪽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좀 분위기상 높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뭐 트럼프 뭐 되고 하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내세우고는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소가 되나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래도 좀 재건에 대해서 뭐 이런 키워드들 좋은 뉴스가 한 몇 개 좀 붙은 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계속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강해요.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통해 가지고 재건에서 이제 대표적인 애들은 데모, 현대해보다임, SY 스틸텍, SG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일단 SG는 또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또 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뭐 데모, 현대해보다임 이런 애들이 이제 단기가열 중인데, 데모는 단기가열 중에 좀 시세를 주긴 줬죠. 그래도 이제 3일차, 그 다음에 현대해보다임은 이제 2일차고, 그 다음에 SY 스틸텍은 아직 단기가열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얘도 뭐 분봉에서 요 구간 뭐 4200 밑에는 또 계속 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이쪽 재건 쪽에서는 가장 좀 힘이 이번에 세지 않았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SG는 실제로 그 아스콘 요 계약, 공급 계약, 요게 이제 좀 메인으로 갖다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뭐 밑에 한미글로벌, 뭐 유신, 다산 네트워크, 다스코 이런 뭐 삼부통관, 인디에프 등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인디에프는 좀 끼는 좋은데 회사 재무 때문에 삼부랑 같이 그래도 이런 게 또 밀려 있다가 시장에 뭐 대장급들이 좀 단기가열 들어가 있고 뭐 지정 예고 뜨고 하면은 갑자기 빈틈 노리듯이 한번 좀 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건설 인프라, 중장비 이쪽은 좀 알게 모르게 완전 재건 쪽이랑 좀 메인으로 엮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테마성으로 좀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끼고 코인주들은 결국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메인이기는 하거든요. 메인인데 많이 좀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거 뭐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들, 그런 게 이제 뭐 코인 관련 주들한테 좀 호재로 작용할지. 시간에서는 SM이 가장 대장이었죠.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머니트리가 이제 좀 메인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얘는 요 만원 저항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좀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이 있고, SM이 시간에서는 좀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까지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관련 주들 주말 중에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고, 해리스도 이제 오바마 곧 해리스 지지 공개 선언한다 했었는데 결국 해리스 지지 선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승리 위에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 미국에서 지금 현 여당 안에서는 이제 오바마의 또 발언권이 좀 세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 그래가지고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테마들
해리스가 아이고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요. 해리스 관련해서는 우리바이오 얘는 지금 단기 가열 중이고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에머리치 이런 마리아나 관련해서 종목들 좀 튀는 모습이 있는데 에머리치가 끼는 좋아요. 끼는 좋은데 얘는 이제 이전에 많이 시원하게 좀 해먹었던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이름이 좀 바뀌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단기가일 지정 예고 걸려 있거나 좀 한 상태입니다. 오성 첨단 화일약품 단기가일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우리바이오가 이제 단기가일 3일차죠. 얘는 한번 좀 눈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분봉에서 이런 구간을 이제 지금 쌍공 맞고 밀렸는데 이 밑에 4,000원 구간은 또 잘 지키고는 있거든요. 차트가.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낙태 권리 관련해 가지고 현대약품, 뭐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 정도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트럼프랑 헬스 관련주는 똑같이 볼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임팩트 뭐 붙이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Q10 같은 경우에 티몬 남은 피해 환불 불가하다. 자금 집행 어렵다. 모기업 Q10도 뭐 수천억 결손. 팀워프 결국 기업 회생 절차 반나. 그래서 지급 불능 상태. 티몬 본부장 돈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주말에 계속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Q10 관련 이슈도 일단은 좀 등장하고서 며칠 동안 좀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동방, 뭐 KCTC, 플레이디, 예스24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이는데 예스24는 일단 6,500원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밟고 넘어서나 대부분 그래도 좀 최근에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KCTC랑 동방 이쪽은 이제 쿠팡 관련주로 갖다가 부각이 된 건데 우리나라 결국 그 쇼핑 관련해서 1위가 쿠팡이고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페이 뭐 요거 이기 때문에 KCTC랑 동방은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금요일날 또 대금도 붙이면서 동방은 여기저기 뭐 물류도였고 뭐 쿠팡에서 엮이는 거긴 하죠. 물류도였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저기 영일항만 그거는 이제 뭐 이전에 그 낙찰 부산 쪽이 채간 건 있는데 주말에 이제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해서 뭐 움직였었다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얘는 최근에는 이제 또 Q10으로 갈아탄. 자, 그래서 이런 Q10 관련 주들 그리고서 뭐 나머지 반도체 바이오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뭐 추가적인 뉴스가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붙여줄 뉴스들이 분명히 재료들이 있는 애들은 있어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첨생법 이슈 워낙 좀 강력합니다. 2만원 조금 깼다 싶으면 또 바로 화끈하게 그래서 이런 정고점을 또 요 구간을 일단 또 밟고 넘어서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한번 시원하게 밀렸으면 했는데 끼가 상당히 좋고 유한양행 이제 8월 중순 랭라자 HLB들은 뭐 한 9월쯤에 뭐 재신청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보로노이가 또 안 무너지더라고요. 신고가를 좀 다시 트라이 하는지. 자, 그거랑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뭐 ST팜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은 뭐 각자 지금 얘네는 사실 좀 새로운 뉴스가 있진 않거든요. 각자 좀 그냥 도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시장에서 힘을 좀 줄 때는 주다 보니까 D&D 파마텍은 이번 주 보호예수 좀 물량 나오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좀 수급 계속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각자 뒤에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대왕고래가 이제 주말 끼고서 좀 뉴스가 몇 개 나왔죠.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눈이 가는 거는 대왕고래 유전 로드쇼에 큰손인 아람코 애니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람코는 이름 되면 그래도 좀 알죠. 알 법한 사우디 아람코 국영기업 그래서 이런 큰손 키워드가 좀 이제 붙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엑슨모빌, 아람코 요거 두 개 필두로 갔다가 이제 다른 기업들 어디가 좀 이어지나 그리고 이전에 저번 주였던 것 같기는 해요. 요 후방 그 대왕고래 시추 후방 기지에 대해서 뭐 영일항만이랑 부산신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부산신항이 좀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은 좀 뒤에 서포트해주는 뭐 항구로 활용 아무래도 포항이니까 아예 빼놓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 검토하는 내용 중에 그 뭐 날씨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일단은 부산 신항으로 좀 결정이 됐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달에 주관사 입찰 뭐 11월 달에는 이제 시추하기 위한 그런
장비, 뭐 배 이런 거 좀 넘어온다고 하고, 결국 이 대한고래 키워드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어떤 기업이 좀 참여를 하냐, 이게 이제 가장 좀 메인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주말 끼고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처음 힘 줬던 그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좀 버티는 모습이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알게 모르게 좀 졸졸졸졸 뭐 반등폭을 좀 주면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있는데, 요거랑 이제 뭐 철강 시리즈들 동양철관,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팅, 화성밸브, 디케이라, 이전 전전 영상에 그 아람코 관련 주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 관련해서 GS글로벌은 최근에 좀 차트가 묘하죠. 옆으로 갖다 버티고 있어요. 기준봉 이후에. 그래서 여기를 좀 돌파하면서 힘을 줄지 아니면 좀 내려올지. 그리고 태광은 지금은 얘는 좀 조선 쪽 엮여서 움직이는 액션이긴 하거든요. 태광이랑 성강밴드는 최근에 조선 쪽이 워낙 좋았죠.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중공업들이 실적 기대감도 있고 움직임들이 좀 수급 동반해서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뭐 한선 엔지니어링, 그다음 뭐 BMT 등등, 엑슨모빌, 그리고 영일만 관련주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됐거든요. 저 부산신항 낙찰된 게 한 저번 관심 테마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1주, 1, 2주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일단은 부산신항 지분 50%는 세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이 아마 이렇게 좀 반짝하지 않았나 해서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는 대한고래 테마도 혹시나 뭐 뉴스들 키워드 큼직한 것들이 또 붙다 보니까 아람코 갖다 붙이고 해서 이번 주도 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압부터 해가지고 뭐 식량, 이제 좀 장마 요번 달 말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좀 폭염 이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폭염 관련 주들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죠. 파세코가 알게 모르게 좀 더 밀렸었더라고요. 9,000원 해서 지금 120선 이런 장기평 앞에 좀 저항 지지 있었던 구간을 좀 다시 트라이하러 올라오지 않나. 그리고 뭐 변압은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이랑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일렉이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랑 이제 LS일렉 얘네가 뭐 시황 때문인지 좀 우르르 뱉어내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또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뒤에 좀 공략할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압이랑 전선 시리즈들은 아마 하반기까지는 또 들쑥날쑥 뭐 이슈들 하나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한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 관련 주 그리고 재건 키워드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붙은 게 있죠. 그래서 재건,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 뭐 여기는 똑같이 마리아나, 낙태, 그리고 해리스가 8월 초 7일인가 해서 이제 부통령 후보 좀 선발을 한다고 해요. 그거 이제 또 뭐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이전에 트럼프 부통령 후보처럼 뭐 같은 정책들 좀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 Q10은 지금 쿠팡 관련해서 KTCC, KCTC, 그리고 동방, 그 다음에 뭐 네이버페이, 플레이디 이런 것들, 그리고 지수가 아직 안정된 건 아니에요. 금요일 양지사 한번 팍 하고 튀고 밀렸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해치 테마 움직일 수 있고, 그 외에 뭐 바이오 개별주, 그리고 대왕고래 키워드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저번 주 키워드 보던 트럼프, 해리스, Q10, 해치 여기다가 대왕고래 얹어주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쪽은 실적 기반으로 갖다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중공업 이런 애들이 또 신고가 돌파하고, 현대중공업도 엄청 셌죠. 이런 게 좀 탄력 있게 더 이어지는지. 조선 쪽은 수급들이 다 좋았어요. 지수 시황 대비해가지고 다 좀 움직임이 묵직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사이클의 좀 시작인 건지 조선 쪽이 좀 액션이 요번에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